학점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책에서는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배들 찾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안녕하십니까, 시네케라 민경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제 학점이 한 4.1 정도 돼요. 수석 졸업을 했어요. 제가 건축학과를 하는데 건축학과는 학점이 많이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 설계 과목만 5학점짜리, 6학점짜리 이런 게 A 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실제로 제 기억에 건축 설계, 디자인은 제가 A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른 과목들이 만점에 가까워서 이 정도 학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까지 해서 수능을 2번 봤어요. 수학 다 맞고 영어 다 맞고 이랬는데 언어 영역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모의고사 보면은 그 카드 의대 정도까지는 나올 점수가 나와가지고, 아 그래도 지방 의대나 스카이 정도는 충분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능이라는 게 한 방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2번 다 그랬어요. 수능 성적이 평소 실력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사실 실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삼수를 해도 내 성적은 별로 안 나올 거야. 차라리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야. 그런 불굴의 의지로 대학 생활을 임해요.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요, 아침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강남역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 7시에 토익 학원 수업을 딱 들어요. 그러고 강남역에서 아침 대충 먹고 9시 수업을 학교를 들으러 가요. 수업 듣고 끝나면은 다시 강남역으로 와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복싱 체육관에서 권투하고, 그러고 집에 왔었어요. 거의 고3 스케줄 아닌가요? 네, 거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 첫 학기 학점이 거의 제일 높았어요. 4.35. 왜냐하면 그때는 더 다른 친구들이 노니까요. 나중에는 학점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정신 차리니까. 그쵸. 그래서 학점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출석을 다 하시면 돼요. 제일 간단하면서 어렵죠. 네.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줄 이내에 앉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1교시 수업을 많이 들어야 돼요. 9시 수업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반 정도가 제때 못 오세요. 출석만 잘해도 B뿔 정도는 나와요. 네 번째는 예습 복습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리포트 내실 때 좀 성의 있게 하고 표지 꼭 만들고, 여섯 번째는 한 시험 기간에는 한 2주 정도는 약속을 하나도 안 잡고 고3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듣다 보면 궁금한 거 나오잖아요. 가끔 교수님한테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 끝나고요. 이게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요, 제가 또 얼굴이 두껍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학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요, 교수님 찾아가서 이의 제기했어요. 교수님이 제 얼굴을 아시거든요. 제가 몇 번 질문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다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말씀하신 방법들이 다 알고 있긴 하고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네. 뭐 대외 활동도 있고, 네. 연애도 하고, 네. MT도 가고 이러다 보면 어려운데, 그런 인간관계에는 또 문제가 없어지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친구는 별로 없어요. 이게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깨달았는데, 이 인맥이라는 거는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고 도움을 주고받아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인맥인 거죠. 단순하게 막 만나가지고 뭐 술 먹고 뭐 형 동생 하는데 계속 도움만 받고 이런 건 인맥이 아니고 민폐거든요. 그거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쌓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 지금 인간관계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학원 말고도 뭐 대외 활동이나 취업에 좀 도움될 만한 그런 활동들은 안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1학년 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카투사가 돼가지고, 카투사 나오니까 토익 900점 그냥 쉽게 넘더라고요. 그리고 교환학생도 갔다 왔고, 취업을 위한 성적표 제출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건축학과를 나왔지만은 부동산 금융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는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투자자산운용사는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4학년 때 한 10개월 가량을 미리 아예 그냥 1학기 때부터 원서 내고 다녔거든요. 원서 내면서 자소서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당신네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자산운용사, 부동산 운용팀에 신입으로 들어갔거든요. 운용사는 거의 신입을 안 뽑았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대기업처럼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서 이렇게 누굴 가르쳐주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신임이 오면은 전력의 손실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10개월 동안 자산운용사가 무엇인지, 부동산 금융이 무엇인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딜소싱을 잘해야 되는구나, 펀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네트워킹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도 쓰는 단어부터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취업이 쉬웠겠어요.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었거든요. 박현주 회장님하고 3차 면접까지 봐서 거기도 붙었었어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 건축학을 전공하셨는데 자산운용으로 가겠다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건축가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건축 설계, 영어로 이제 디자인이죠. 이쪽은 안 간 이유가 제 소질이 부족했어요. 해도 잘하는 사람들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또 건축학과가 많이 가는 게 이제 건설회사예요. 근데 저는 막 지방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건축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엄청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부동산 금융이었던 거예요. 자산운용회사, 증권사, 신탁사가 되겠죠. 운용상원에도 제가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한 50%가 건축, 도시, 토목, 조경 이쪽 분들이 포진해 계시더라고요. 건축가 선배들 많이 계시네? 해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게 됐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대표님처럼 그렇게 딱 방향을 찾기가 학생 때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했던 것처럼 영어 공부 좋아요. 자격증 좋아요. 근데 이거 하는 게 맞는 건지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네이티브만큼 못해요. 미국에 있는 거지만큼 할 수 없어요. 제2외국어 정말 투입되는 에너지와 시간은 많은데 효용은 크지 않아요. 자격증? 이거는 진짜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인중개사를 왜 따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반 정도는 그냥 따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시간이라는 이 한정된 리소스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방향부터 일단 잡아야 돼요. 자격증 공부, 영어 공부 이것도 전략적으로 하시고 진짜 많은 시간은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책에서는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배들 찾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어차피 직장인으로 부자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결국 이제 기술직인지 아닌지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에서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이런 일들은 나중에 자기 회사를 차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운용사에 입사할 때부터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야. 무궁무진해.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책도 쓸 거야.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전 이걸 택한 거였거든요. 아마 요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실 대학생의 제일 본분은 공부예요. 그리고 그 결과치가 학점이에요. 학점이 잘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자격증이나 기타 활동들이 쭉쭉쭉쭉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걸 갖춘 다음에는 내가 어느 방향을 갈 건지 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고민의 시간을 안 가지니까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정말 높은 포션이 1, 2년 만에 퇴사를 해버리잖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